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군형법 92조 6의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군형법 위헌 심판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강타한 초강력 돌풍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돌풍은 유례가 없는 일로 낮에 돌풍이 불면서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원작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뮤지컬 햄릿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와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 등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분들이 전한 공통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모든 것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6월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날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의 위헌 심판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의 무분별한 남성 간의 성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됩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점심시간 영내 장교용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A대위에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인천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처벌의 근거가 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군형법 제92조 6은 학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아무리 합의된 성행위일지라도 부대 안에서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복무기간 성적 욕구를 참아가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성애자 군인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법이 없어지면 사병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대 안에서 합의하에 학문성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소수 군인의 성적 만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다수 군인의 안전과 국가 안보,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공동체 세실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군기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법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동일법의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것은 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관련 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모 판사의 해명을 요청한 상태며 향후 이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원교 신임 총회장이 예성 100년사 편찬 과정에서 예성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총회장은 다음 세대 교육 의무금 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1인당 10,000원으로 잡은 목표액을 여러 교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난 23일 핀란드를 찾아 북한의 종교 탄압 중지를 위해 힘써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방문단은 핀란드 국회의원들을 만나 핀란드의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협력해 시행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돈이 오히려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3만 명 이상의 북한 지하교인을 풀어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5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가 지난달 26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진동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광장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6일 있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총회신학교에서 제3회 다문화가정 부모 초청 행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행사의 진행 과정을 알리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었는데 마짜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Bible calls it the bread of affliction, unleavened bread or matzah. Because the Lord made them live very fast, they had to make bread that didn't have time to rise. Most Israelis take the commandment to eat unleavened bread very seriously, and many actually like it. Grocery stores like this one devote whole sections to it. And besides regular matzah, you can get egg, whole wheat, and even choco matzah. The Last Supper would have been a Passover Seder with unleavened bread. Because of that, many Christians like to take communion with matzah. Some even say that the design of the matzah, striped and pierced, is symbolic of the Messiah himself. Chris Mitchell,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지난 29일 발생한 돌풍으로 그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보도된 화면만 봐도 정말 대단하던데 현지 상황 모스크바 안수철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수철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계신 곳은 피해가 없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경 모스크바의 시속 100km의 강력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네. 우라간으로 불리우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도시는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고요. 도시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지붕과 자동차가 부서지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모스크바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14명의 사망자를 비롯하여 100여 명이 부상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인명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5천여 대의 중장비와 3만 3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별히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6월 초까지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쓰러진 나무들은 9월 초까지 새로운 나무로 대체하여 심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동반한 폭풍우가 또다시 예보되어 있어 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교회들도 여러모로 도움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자연재해 현장에 있는 모스크바와 그 시민들이 피해를 잘 복구하고 특별히 교회들이 지역의 고난에 동참하여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고 도움의 손길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공연됐지만 무대에 올려질 때마다 기대되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주부터 관객을 만나고 있는 뮤지컬 햄릿,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이 2017년 뮤지컬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뮤지컬 햄릿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햄릿은 그래미상과 골든디스크상 등 수많은 음악상을 수상한 체코의 국민 아티스트 야넥 레데츠키가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To write that musical,
I've got to say it was quite easy for me because William Shakespeare is a great leader, and on my way to Korea, I met another great leader, Mr. Robert Johnson, who made me to restruct the whole original story, and so far this is what you can see here and what came to Korea 10 years ago. 햄릿은 초연부터 엄청난 호응을 일으키며 최고의 롱런 히트 작품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꾸준히 공연된 바 있는데요. 지난 2007년 국내 초연 당시 유럽 뮤지컬의 흥행을 이끈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So many people hear the word Shakespeare and they get a little nervous. They think, oh, I can't understand that. I don't know. I think if anyone has actually seen his plays done well or experienced them, they'll know that that's completely not true. Because, you know, it's all about humanity.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인 거투르트 왕비가 숙부인 클라우디우스와 결혼을 하자 크게 상심한 햄릿은 복수를 향한 열망과 원망,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데요.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인 만큼 시간과 공간, 장르를 넘어 수없이 재창조되며 다양한 이름으로 관객들을 만나왔죠. 특히 이번 뮤지컬은 원작이 갖고 있는 깊이와 젊은 감각을 동시에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국내 무대에 돌아온 만큼 캐스팅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햄릿 역의 이지훈, 신호, 서은광, 켄 외에도 이정화, 최서연, 민영기, 김준현 등 여러 실력파 배우들이 합류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고민들이 다 비슷해요. 예, 이 햄릿이라는 작품이 햄릿이라는 인물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에너지와 힘, 감정들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무대에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놓치게 되면은 그게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집중하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게 된 거. 아이돌이지만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딱 봤을 때 멋진 뮤지컬 배우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햄릿의 명대사인데요. 400년이 훌쩍 넘는 시대적인 격차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여전히 사랑을 받는 것은 삶과 죽음, 사랑, 두려움, 용서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17년이라는 시대의 문화를 입은 햄릿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며 살고 있는지,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감각적인 음악과 안무에도 주목해 보시면서 오는 7월 23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만나보세요. 출연 배우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번 공연을 직접 취재한 박여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뮤지컬 햄릿에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인기 배우들 또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눈과 귀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자, 화면으로만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음악이 아름답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뮤지컬 햄릿은 음악과 안무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뮤지컬을 보실 때 이러한 포인트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 햄릿이 음악과 안무에 아주 집중한 그런 작품이라면 이분은 외모만큼이나 착한 마음씨가 돋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배우 주다영 씨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주다영 씨를 저희가 이렇게 굿데이에서도 모시다니 참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 C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주다영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원래 5월에 촬영 예정이었는데 네. 7월달로 약간 밀려서 네. 5월, 6월 아주 뜻깊은 여름을 보내고 있고 네. 준비 기간이어서 몸도 만들고 네.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세요? 장르는 네. 스릴러예요. 여름이니까. 스릴러. 여름이니까 또 공포물로.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스릴러 작품을 준비하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요. 무서운 연기? 눈빛 연기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여름이고 네. 옷이 또 얇아지고 살들이 그렇죠. 이렇게 보이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건강관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다영 씨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네, 작품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또 작품 활동을 다양하게 해오셨는데 원체 데뷔를 일찍 하셨어요. 데뷔를 언제 하셨나요? 저 데뷔는 3살 때 광고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3살 때. 네.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직장인으로 따지면 과장님 정도 되시는 그런 연차가 쌓이셨는데 사실은 우리 주다영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요. 착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무슨 장기 기증 캠페인 참여도 하셨고요. 네. 각막 기증 캠페인 참여도 하셨고요. 제가 사실 뭐 딱히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그냥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약간씩 했던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아직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마음을 쓰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기부를 일단 많이 이렇게 하시고 조용조용 봉사도 다니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랑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엄마의 영역을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보고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부모님의 영향을 또 받으신 것도 많이 있군요.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죠? 광고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광고 모델로도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또 거기에는 함께하게 되셨나요? 그거는 미팅을 봤어요. 그게 오디션처럼 공지가 내려왔는데 저희 회사 언니 이봄이라는 배우 언니께서 그걸 보시고 저희 회사 이제 배우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미팅을 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거기서 뽑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광고 모델로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느꼈던 점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느꼈던 점은 노방정도 할 때 되게 간절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날 외면하지 않고 이거를 보고 정말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같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믿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묵주를 주고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때 노방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많이 생각들이 들었던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모님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다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나의 하나님. 좀 다영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부모님 믿으니까 처음에는 왜 가지? 그냥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린 마음에 달란트 시장이 즐거웠고 그런 추억만 뭘 그렇게 사드셨나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 19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좀 간절했어요. 제가 이제 리듬 체조를 입시 준비하면서 배우면서 그 선생님께서도 근데 제 주변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제 집회를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배우 활동 이외에 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나 그런 비전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일단 다른 해외도 중요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좀 하나님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었어요. 저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좀 갖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오늘 주다영 씨 만나니까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진짜 어느 곳에 가시든 하나님 알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로 성장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다는 이 주다영 씨의 고백이 기도처럼 들려졌는데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 나이가 다소 어려서 다양한 계획과 또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꿈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여동생 같아서 보는 내내 이렇게 언니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름에 또 새로운 작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보실 때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는 배우가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박유명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븐파이브홀에서는 창작 뮤지컬 라스트 찬스가 진행 중입니다. 라스트 찬스는 세상 시름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기 위해 세븐파이브 창작팀이 두 번째로 창작한 공연인데요.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라스트 찬스 카페에 들어와 진짜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애를 느끼며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소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는 6월 5일까지는 미랄미술관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주제로 한 이화 기독미술인회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3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후 12일부터 29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극동갤러리에서 이어지는 전시회는 북한 선교를 위한 후원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어진 달란트로 역할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하네요. 8일부터는 홍대 인근 CCM 아지트에서 필통 콘서트가 열립니다. 필통 콘서트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역자들의 모임과 필통과 학용품으로 제3세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필통 미니스트리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요. 김관용, 김소영, 리셋, 엘라인 등 찬양 사역자들과 CCM 러브, 나우미션 등 선교단체가 연합해 음악으로 나눔과 선교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유미형의 개인전도 열립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꿈의 세계 예측이라는 주제로 갤러리 I에서 1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꿈, 몽상, 추억의 조각들을 모티브로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희노애락 속에서 느끼는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그동안에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치를 이루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을 매거진 국대회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